다음으로 오늘 김우탁 노무사님을 우리 어렵게 모신 자리에서 이번에 우리 사장님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으셨던 다양한 사연 한번 들어보고 질의응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연 한번 같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일한 아르바이트생에게 퇴직금 꼭 줘야 하나요? 야, 우리 현장에서 궁금하신 질문 보여드리겠습니다. 1년 일한 아르바이트생에게 퇴직금 꼭 줘야 하나요? 만 1년이 일했고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퇴직금 직원 아닌 프리랜서 알바생 의무인지요? 알바에게 해고 통보를 고지할까 생각했지만 여건상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상황이며 퇴직금은 본인은 안 받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꼭 줘야 하나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일단은 사연을 주신 대표님들의 인간적인 감정은 이해가 돼요. 1년이 거의 다 돼가는 시점이었을 거고 1년이 딱 완성이 되게 되면 그 한 달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부담이 되실 경우에 그냥 계약 기간 만료로 이제 종료하려고 하는데 그 해당 근로자분은 퇴직금을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계속 일하게 해달라는 그 사연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퇴직금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계약은요, 그냥 즉시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없던 일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법에서 약간 이탈하는 방식이 이 사업소득, 지금 말씀하신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노동법적으로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3.3으로 하시더라도 나중에 근무시간 통제받고 일했다라고 하고 근로자라고 입증이 되게 되면요, 퇴직금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 같으면 이렇게 말씀드려요. 어차피 한 달치를 더 지급하실 생각으로 이제 일을 하시되 2년차 때 근로계약은 갱신하실 때 서로 동의하게 되면 임금 조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퇴직금까지 포함한 총액 인건비가 나올 텐데 그거를 아예 이제 주실 생각으로 하되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따로 빼고 나머지를 이제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물론 그게 최저임금에 미달되면 안 된다라는 좀 하한선은 있긴 하지만 계속 일도 하셔야 되고 서로 퇴직금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월급 안에서 서로 양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좋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거. 네, 나왔습니다. 매일 일찍 출근했던 직원, 그만큼 돈을 더 줘야 하나요? 이것도 진짜 궁금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매일 일찍 출근했던 직원, 그만큼 돈을 더 줘야 하나요? 직원이 스스로 30분 먼저 나와 일했는데 그만두더니 그 시간도 돈을 더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참 애매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분이 30분 일찍 나오게 된 경위가 그냥 차가 막힐까봐 스스로 일찍 온 거라면 이제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안 주셔도 되는데 아마 이제 그 돈을 더 달라고 하는 사건들 같은 경우는 그분 입장에서는 대놓고 얘기는 안 하셨는데 안 나왔을 때 뭔가 이제 눈치가 보인다거나 좀 불이익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오픈하시기 전에 꼭 청소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순수하게 그냥 일찍 오는 거라면 한번 이제 고지를 하시는 거죠. 이제 왜 일찍 오는지, 그리고 일찍 와도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사전에 할 거 없습니다라고 확실하게 이제 선을 그어 주시면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오는 게 그냥 자발적으로 자기 의지로 와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것이어야지 와가지고 그때부터 만약에 가게 일을 했다, 요리를 준비한다는데 또 가끔 또 그런 굉장히 좀 착하고 성실한 분들도 있잖아요. 자기가 와가지고 그냥 야 일찍 오지만 괜찮아 천천히 와 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저는 좀 요리를 좀 많이 잘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좀 미리 좀 준비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돼? 이럴 땐 사장님 말려야 되나요? 야 하지마 하면 안 돼. 정말 그런 경우라면 돈을 더 달라고 안 할 것 같습니다. 역시 현장의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신 게 저희 느껴집니다. 다음 질문, 마지막 질문. 직원 근태 CCTV 체크는 위법인가? 무단 잠적 후 급여 문제. 직원 근태를 CCTV를 통해 가지고 원격으로 지켜보면 위법인가요? 이걸 문제 제기하더니
갑자기 연락 두절된 후 잠적까지 했는데 수습 기간이었는데 급여를 100% 다 줘야 하나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거는 이제 두 가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제 하나가 CCTV의 어떤 적법성,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수습 기간인데 이제 감액이 가능한지. 일단 뒤에 건 먼저 말씀드리면요, 보통 수습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은 원래는 본 채용이 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습이라고 그래서 마음대로 이렇게 뭐 해고하실 수 있다라고 잘못 알려져 있거든요. 그냥 채용이 됐는데 배우는 기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생산성이 정상적으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떨어지고 사수와 부사수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급여를 삭감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육비 쪽으로 이제 삭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 대비 10% 감액이 가능하거든요. 다만 그 주방에서 조리하시는 분은 괜찮은데 조리 보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분들은 이 표준 직업 분류에서 그 단순 노무 직종으로 분류가 돼요. 대부분 국자. 그분들은 감액이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액을 하시려면 1단계로 1년 이상의 계약 기간이 있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근로계약서, 이제 왜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지 그걸 다 적으셔야 돼요. 3개월까지 감액한다. 그러면 감액하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단순 노무 직종이 아니어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이 사연은 아마 CCTV를 그냥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 보니까 보는 건데, 이렇게 잠적했다라는 거는 뭔가 저희가 뭐 모르는 사연이 아마 있을 텐데요. 네. 일단 CCTV는 무조건 공개된 장소에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뭐 옷장 속에 있거나 이러면 이제 좀 뭔가 이렇게 네, 범죄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근로관계 저희 어떤 업종과 관련돼서는 범죄 예방이라던가 화재 예방, 안전과 관련해서 목적을 딱 고지를 해주신 다음에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정된 사건 중에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그 간식을 먹고 있었어요, 직원분들이. 근데 실시간으로 이렇게 휴대폰으로 보신 거예요. 근데 뭐 볼 수는 있겠죠, 이게 설치가 돼 있으니까. 근데 바로 전화해가지고 간식 맛있냐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좀 예. 그러면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약간 감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는 이제 안 하시겠지만 그렇게 되는 거는 사적 영역을 이렇게 계속 주시하는 거기 때문에 좀 문제가 돼요. 근데 아마 이분이 잠적했다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겠죠.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좀 다른 영역에서 그 회사에서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냥 그분이 좀 다른 어떤 비행위가 있었는데 그걸로 지적을 하니까 그랬거나, 근데 그거는 이제 자세하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아니어서 일단은 범죄, 안전, 화재 요거고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시고 그 목적을 고지하고 설치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실제 우리 사장님들 외식 경영하면서 겪는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노무모임 원의 대표님이신 김은탁 노무사님을 모시고 많은 이야기와 정보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괜찮으셨는지? 네네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이제 다른 채널에 출연을 한 거거든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뭐 감히 이제 한 말씀 올리면, 아까 말씀드린 근로계약서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이렇게 싹 구해서 이렇게 쓰지 마시고,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요거는 제가 약파는 게 아니고요. 그 노무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컨택을 해야 될지 모르실 때는 뭐 저한테 문의하셔도 되지만, 우리나라 이제 포털 중에 뭐 네이버 엑스퍼트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찾아줘 노무사라는 저희 어떤 먼슬리 키치 같이 스타트업 기업이 있어요. 그쪽에 가시면은 뭐 상담하는데 뭐 몇천 원 정도면 돼요. 그리고 나서 꼭 그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시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단돌이 하신 다음에 근로자를 채용하시고 일을 하셔야 그게 나중에 더 큰 일을 분명히 예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이제 그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이런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시기를 저희가 좀 바라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아시죠? 한번 부탁드리고 오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자리해 주신 노무법인원의 김은탁 노무사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